안녕하세요. 전사실의 추천사 스튜디오 전사실의 한치입니다. 현 시대의 명 감독들 중에서 예술성, 대중성, 그리고 화제성을 모두 끌어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최신작 오펜하이머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오펜하이머에 관한 영화를 광복절에 개봉하는 배급사의 패기를 보고 좀 감탄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펜하이머에 대한 저의 감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리뷰이니만큼 당연히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 오펜하이머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의 거장이 거대 자본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만든 아트무비라고 생각해요. 오펜하이머를 보고 나서 좋았던 점이 무척 많은데 우선 그 이야기는 본 영상의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펜하이머 이 영화를 꽤나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잘못되었다,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법하다라고 공감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좀 어려웠어요. 저도 초반부 한 30분이 개인적으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매우 불경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 놀란 감독님이 이번에 헛발질을 하셨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네. 초반부가 좀 어려운 영화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어떤 콘텐츠가 어렵다라고 평해지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인명 그리고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미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배경 설정을 깔고 가는 경우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모든 것들이 빠른 템포로 진행될 때, 즉 설명이 부족한 채로 훅 넘어갈 때 우리는 피로를 느낍니다. 때로는 시간대가 비선형적으로 구성된 컨텐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물의 시점 혹은 여러 시간대를 갑자기 점프하는 구성들이 감상자로 하여금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또 콘텐츠 길이가 길면은 거기에서 오는 기본적인 압박도 있어요. 군생활 같은 거죠. 공교롭게도 오펜하이머는 이 요건들에 모두 해당이 돼요. 영화 오펜하이머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 첫 번째, 인명과 고유명사의 다량 등장. 영화에 출연한 실존 인물들 가운데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 정도가 그나마 알 법한 과학자였는데, 일단 주인공 오펜하이머부터가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그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자, 정치인, 군인, 여성 등의 등장인물들이 막 쏟아집니다. 인물 이름부터 안 외워지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이유 두 번째, 이 와중에 서구의 환경에서 자라고 배우지 않았다면 익숙하지 않을 어떤 문화적 설정, 역사적 설정 등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관객들이 스페인 내전, 메카시즘,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의 진행 과정 등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내용을 전개해요. 근데 솔직히 저희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스페인 내전 잘 아십니까? 저는 학부 수업 때 잠깐 들은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메카시즘의 광기 역시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느낀 감상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진행 과정도 다큐멘터리 좀 본 거 말고는 없고요. 이런 빈약한 저의 교양으로는 오펜하이머 초반 30분이 좀 벅차게 느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3시간짜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편집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요. 이게 오펜하이머가 어렵게 느껴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인명과 설정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묘사 없이 시간대나 인물 시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초반에 놓친 인명과 설정을 친절하게 다시 언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놓치면 모르는 채로 계속 봐야 돼요. 또 영화 오펜하이머는 독특하게도 특정 시퀀스들이 흑백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흑백 영상의 의미에 대해 탐복하게 되지만 초반 시점에서는 정신없는 와중에 기름을 붓는 느낌이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영화관에 흑백 상영에 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컴플레인 거시는 관객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고, 관객들을 바보로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무려 180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 보기 전에 밥 든든히 먹고 화장실 미리 갔다 오고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조금 지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오펜하이머를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초반 30분 정도를 넘긴 순간 놀랍게도 저는 영화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제가 위해 열거한 여러 가지 영화의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해요. 어느 정도 오펜하이머의 세계에 익숙해지자 영화의 몰입감이 훌륭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 트리니티 실험과 그 이후의 전개를 보고서는 역시 논란이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SG를 좀 쳐서 말씀드리자면 초반 30분 지나고 이제 1시간 지났나 싶었는데 핵실험하고 있었고 그게 영화 시작한 지 2시간쯤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영화 바빌론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화 길다고 좀 징징댔었거든요. 물론 바빌론도 좋은 영화입니다만, 근데 이 오펜하이머는 그 3시간이 막 각오했던 것처럼 길게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빠른 템포 덕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정말 감탄한 부분이 2부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적재적소에 사용된 음악과 음향 효과입니다. 사실 오펜하이머의 삶이라는 게 극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순간적인 서스펜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무슨 살인마나 범죄자 혹은 경찰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놀란 감독은 음악과 음향의 다이나믹으로 장면 장면을 감상하는 관객들의 감정선을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다이나믹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그 조용한 장면에서 시끄러운 장면으로 이동할 때, 시끄러운 장면에서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거장은 거장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놀란 감독의 특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감독의 전작 중에 덩케르트 같은 경우에 시계 소리를 영화 전반에 깔아서 그게 긴장감을 하이텐션으로 유지시켰거든요. 이번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는 저역의 사운드, 저희가 LFE, 로우 프리퀀시 이펙트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저역의 서브우퍼에서 나오는 소리는 실제로 저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가슴을 진짜로 때리고 울려요. 이런 음향 효과가 오펜하이머의 불안한 심리를 묘사할 때,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그 파괴력을 묘사할 때 동시에 사용되면서 어떤 은유가 되는 거죠. 또 간간히 등장하는 흑백 장면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는 패턴 없이 이게 화면이 흑백이 되었다가 컬러가 되었다가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일정한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오펜하이머의 개인사,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감정,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시점에서 보여지는 사건들이 컬러로 표현이 됐고, 타인이 보는 오펜하이머, 공적인 역사에 기록된 오펜하이머, 로다주가 연기한 스트로스 제독의 시점에서의 오펜하이머가 흑백으로 표현된 듯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흑백의 극단으로 재단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그 인물이 저희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공인일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여론의 성격을 컬러로 은유한 것 같아서 역시 좋았습니다. 저 같은 범인이라면은 생각하지 못할 그런 구성인데 놀란 감독의 표현력에 무릎을 탁 치고 말았습니다. 참, 그리고 모두가 기대했을 핵실험 장면, 그리고 핵폭탄 투하 장면 등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 버리거나 혹은 인물의 언급으로만 나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감독했으면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핵폭발을 표현할 텐데, 놀란 감독님이 CG 없이 표현했다는 그 진짜 실제 폭발 장면에 대한 기대치가 컸다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보통 결정은 아니죠. 여러모로 대단하고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따지고 보면은 이 영화는 원자폭탄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옳은 결정이지 않았나. 그치만 좀 아쉽긴 하다. 종합하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이고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 무엇보다 여운이 진하게 남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산실의 추천사 스튜디오 전산실의 한치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